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의 미덕에 대해서 할 텐데 우리가 주제 선택 미덕 프로젝트 반이 오늘로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격으로 이렇게 마치게 돼서 너무 아쉽고 제대로 마무리를 좀 못하는 생각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나 더 내주셔야 되는데 이따가 그 셀러브리티 가사를 가지고 52개의 미덕을 넣어서 개사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미덕. 자, 이것도 원래는 그 선생님이 내준 그 수첩에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원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죠. 그렇지만 설명을 일단 들어봅시다. 자, 이거 여러분 선배들이 한 것인데 선생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불만인 것을 적었고요. 오른쪽에는 감사한 것을 적었는데 같은 사람이 적은 거예요. 자, 폰이 너무 안 좋은 것이 불만이에요. 그런데 폰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그게 불만인데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게 불만인데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생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게 불만인데 동생이 나를 이해해주는 점은 감사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학원을 매일 가는 게 불만인데 학원에서도 놀 시간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릿결이 안 좋은 것, 그것이 불만이었는데 또 머리카락이 풍성한 거는 감사했습니다. 머릿결하고 머리카락이 풍성한 거는 다른 거죠. 선생님이 이거를 보고 선생님도 하나 마음을 좀 고쳐 먹었는데 엄마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머리가 많이 빠져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 정수리 부분에 머리카락이 출산하고 나서 많이 탈모가 되었는데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였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아직 미용실에 가면 머릿결이 되게 좋다는 말을 항상 듣거든요. 아, 나는 그래서 정수리 부분에 출산하고 나서 탈모가 되었지만 머릿결이 좋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거는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자, 먼저 불만을 보면 자, 우리가 학교에 단 학생이기 때문에 두발 파마도 할 수 없고 머리를 기를 수 없죠. 짧게 단정하게 잘라야 되는 게 불만이고 교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정해진 등교 시간이 있다는 것이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몸이 자주 아픈 것도 불만이었는데 이것은 생각해 보니까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불편할 뿐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었습니다. 자, 되게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단지 불편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몸이 자주 아픈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것은 다른 사람이 썼는데 이것은 자신에 대한 감사죠. 나 자신에 대한 감사. 힘들지만 버티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픈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꼭 이루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BTS의 그 김남준이 유엔에서 연설하는 거를 우리가 공부했었죠. 어릴 때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세상을 구하는 슈퍼 히어로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9살, 10살이 되었을 때는 그런 꿈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김남준처럼 남을 의식하거나 어른들이 아야 그래 비현실적인 거는 관도 안 돼
이렇게 하거나 친구들이 네가 그걸 한다고 이렇게 무시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그 꿈이 산산이 깨어져 버리죠. 근데 그거를 내가 꼭 이루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죠. 너무 잘 썼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왼쪽 오른쪽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좀 장난 같죠? 똑같은 거를 썼어요. 장난을 치는 친구가 있어서 불만인데 장난을 치는 친구가 있어서 감사하대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불만인데 공부를 해야 하는 게 감사하기도 하대요. 그리고 키가 큰 게 불만인데 키가 큰 게 감사하기도 하대요. 장난 같아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죠. 어떤 똑같은 거를 두고 이게 불만일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을 두고도 이렇게 어떤 사람은 불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불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너무 놀라운 통찰력이죠. 선생님이 이것을 보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 가야 하는 것이 불만이래요. 근데 아직 지금 군대에 안 가죠. 아직은 몇 년 남았죠, 여러분. 그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학교하고 집이 멀다는 게 불만이래요. 그런데 아침에는 차를 태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했대요. 자,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조금만 달리 생각하니까 그것이 감사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 다른 사람이 쓴 건데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불만이었대요. 우리 사실 돈이면 다 되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이게 불만이잖아. 그죠? 그리고 남들이 당연히 하는 것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대요. 근데 우리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불만스러운 것을 몇 개 적어봐라 하면서 적어보고 느낀 점을 써보라고 했는데 괜히 더 짜증난다. 우리 짜증나는 거 불만스러운 거 쓰면 짜증나잖아. 그죠? 그리고 같은 사람인데 감사한 것을 쓰면서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평화로워진다. 평화로운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온함이라는 미덕이 있어요. 평온함. 평온함은 마음의 평화죠. 이 평온함의 미덕은 감사할 때 우리가 가능한 미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불만스러운 것을 적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감사한 것들을 적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각자 느끼는 바가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선생님이 위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더니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보다 우리가 내 마음이 참 감사하다고 할 때는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정말 감사한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어떤 진짜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보다 당연한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당연한 게 뭔가 하면은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내가 눈이 있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많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어서 이것을 보면서 선생님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갖지 못하면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갖지 못하면 그게 불만이잖아요. 근데 갖지 못하여서 불만인 것보다 자신의 문제가 더 불만이었어요. 자신의 문제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게 뭔가 하면 습관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 그 다음에 노력을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열등감 이런 것들이 불만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가진 불만이죠. 내가 어떤 갖지 못한 것보다 이런 것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과학에서
감사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했더니 감사가 뇌를 바꾼대요. 우리 두뇌를 바꾼대요. 그래서 감사하고 나서도 뇌가 변화하고 원망,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불만이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원망하고 나서도 뇌가 변화하는데 감사하고 나면 뇌의 긍정심리 회로를 강력하게 활성화시킨대요. 자, 이거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감사했을 때 우리 뇌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감사했더니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감사는 긍정으로 이끄는데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감정에 더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 여러분도 이거 인정할 거예요. 두려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순신 장군 배웠죠? 이순신 장군이 한자로 축자였죠. 오그라들다, 웅크러들다였나? 웅크리다, 오그라들다. 굉장한 두려움에 빠졌죠. 그죠? 7천량 해전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군사들만 두려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리더인 이순신 장군이 어쩌면 훨씬 더 두려웠을 거예요. 그죠? 사기가 다 빠져버린 군사들을 다시 업시켜서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자체가 리더로서 너무 막중한 임무고 두려움이죠. 자, 그래서 누구나 우리 두려움이나 질투는 우리 어떨 때 보통 일어나나요? 비교할 때. 그죠?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질투가 일어나죠. 그 다음 상처. 우리가 급발진할 때 있죠. 이거는 정말 내 상처가 어떤 한 사람의 그냥 말 한마디로 내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급발진하잖아요. 그래서 상처, 고통, 원망, 미움 이런 감정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처럼 강력한 물살,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어느 한순간에 내 마음에 확 들어버리면 감당이 안 되죠. 그죠? 그 물살에 완전히 떠밀려 내려갈 것 같죠? 자,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더 익숙한데 그런데 뇌에 감사에 대한 정보와 행동이 입력되면 감사를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게 되면서 점점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우리 인간을 긍정적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과 함께 설명을 합니다. 자, 감사와 행복에 집중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도파민의 기능이 뭔가 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즐거움 센터이고 또 하나는 뇌의 학습 기능을 활성화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기능 있죠?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시킨대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그래서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라는 것은 남들하고 뭔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빠르게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인데 우리가 감사한 것에 집중할 때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은 매우 강력해서 힘든 상황에서도 열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힘들면은 막 다운돼 가지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막 처음에 그 의지에 불탔던 마음이 식죠.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열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언제 나온다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이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의 미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감사의 미덕은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진 거 있죠? 많죠? 여러분이 누리는 거.
아, 나는 별로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른 친구하고 비교해서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가진 거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변과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내 마음 속에서도 어떤 변화들,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 경이로워하는 것. 자, 경이롭다는 것은 감탄하는 거예요. 대단한데 이거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잘하죠. 그래서 여성들의 수명이 더 길다고 하죠. 계절이 바뀌는 거. 아, 세상은 정말 아름답구나. 지금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길목이 되니까 온통 연두죠. 연두빛이죠. 그리고 점점 더 색깔이 초록색으로 짙어지죠. 이거 매일매일 색깔이, 여러분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색깔이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감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선물을 음미하는 것. 음미하는 게 뭔지 알죠? 곱씹어 보는 거죠. 삶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당연한 거야. 그냥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게 하는 게 바로 감사죠. 그래서 감사는 만족으로 이끌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만족하죠. 만족하면은 남하고 비교하지 않죠. 비교하지 않으니까 뭐 열등감이나 질투,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일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된다고 아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감사의 미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적이기 쉬워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친구들이나 어른들 한번 보세요. 별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내고 불평해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고 조금 전에 말했죠. 그죠? 그래서 감사의 미덕이 없으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감사할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한테 고마운 사람. 그 다음에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죠. 근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실수해서 또는 진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더라도 그 속에서 교훈을 찾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죠? 어떤 일에든지 배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 일상. 와, 매일 학교 오고 집에 가고 버스 타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늘 똑같이 겪는 일상을 감사할 수 있죠. 이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호의가 무슨 말인지 알죠? 친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는 친구, 그 다음에 부모님, 선생님들 다 감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냥 막연히 여러분한테 감사한 거, 여러분 인생에서 감사한 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한 거 한 10개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분해서 나눠서 조목조목 적어보라고 하면 더 감사한 것을 생각하는 게 쉬울 거예요. 자, 가족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감사 아까 봤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배움을 찾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친구에 대해서 감사. 친구 누구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또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에 대한 감사.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 자, 우리가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아까 예시로 많이 봤죠. 자,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이 수업을 만약에 듣는다면 이것을 수첩에 각각 적어 보라고 하고 싶지만, 물론 집에서도 적어 보세요. 근데 선생님 과제를 하나 낼게요. 과제를 어떤 과제를 내냐면은 가족 중에서 내가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사람 한 분을 정해 가지고, 뭐 동생도 좋고 언니도 누나도 좋고 형도 좋고, 아니면 뭐 부모님 또는 할머니도 좋고, 한 명을 정해 가지고 그분한테 또는 동생한테 형한테 감사한 거를 10개 적어서 메모로 아니면 문자로 보내든지 메모로 전달해 주세요. 숙제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선생님 숙제 검사는 할 수 없죠. 여러분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모르지만 여러분 가족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10가지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0가지 감사한 것을 적어서 편지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따가 마치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서 그 주인공이 100가지 적는 것을 통해서, 감사한 거 100가지 편지 적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3년 동안 감사일기를 생활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꼭 가족 한 명을 정해서 감사한 거 10가지를 써서 드리든지, 뭐 문자나 카톡으로 드리든지 하세요. 자, 그것을 해보세요. 하면 감사한 것을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자, 그 다음에 불만에 대해서 적어보는 건데, 굳이 선생님이 왜 감사한 것에 대해서 적어보는 것만 해도 되는데, 불만에 대해서 왜 하냐 하면, 내가 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고 싶고, 그 다음에 불만에 대해서 적을 때는 행복에 대해서 적을 때와 다르게 어떤 감정인지, 여러분이 느끼는 점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라고 각각의 불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결핍으로 인한 불만이에요. 이 결핍이라는 것은 나한테 없거나 부족한 거죠. 친구들은 있는데 나한테 없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만. 태만은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내가 노력을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나 자신에 대한 불만이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바꿀 수 있는데 그걸 못 바꾸는 나 자신에 대한 불만이죠. 그 다음에 타인으로 인한 불만. 는 뭐가 있는지. 그 다음 외모로 인한 불만. 이것도 여러분들 청소년기에는 특별히 많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불만스럽다고 했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6번.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 자,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죠.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학교 와야 되죠. 어른들은 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되죠. 자, 내가 어떤 게 있는지 불만. 그런데 이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예시로 보았죠. 자, 불만에 대해서 각각 여러분들이 적어본 다음에 불만 중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뭔지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 불만 중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뭔지 적어 보세요.
자, 바꿀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그게 현명한 거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뇌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뇌,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뇌가 변화를 일으키는데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그것을 그러려니 또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번처럼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내가 바꾸면은 이게 불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불만에 대하여 쓰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까 행복에 대해서 쓸 때랑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해야 할 것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 미덕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아이유의 셀러브리티 노래를 들려드렸죠. 그걸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자, 개사하는 건데 개사라는 것은 가사를 바꾸는 거죠. 악보는 그대로인데 가사만 바꾸는 거죠. 자, 그 가사에 52개의 미덕이 모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5월 12일 수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세요. 자, 제출해 주는데 각 반마다 누가 제출하냐면 제일 앞번호 있죠? 제일 앞번호 친구가 책임지고 교무실에 선생님께 이거를 자기 반 거를 모아서 제출해 주세요. 자,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 방법 보여드릴게요. 미덕의 보석들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사진을 찍던지 연습장에 적든지 52가지 있죠. 여기 요 52가지가 빠지지 않고 그 노래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그런데 자, 가사 글자 수하고 노래 글자 수하고 맞추면 됩니다. 첫 번째는 52개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노래, 셀러브리티 노래의 가사 글자 수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개사하는 글자 수랑 같으면 돼요. 선생님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상의 모서리, 세상의 모서리 이렇게 하면은 감사와 결의와 이렇게 색을 세자면은 세자 조사만 넣으면 되겠죠. 꾸부정하게 겸손과 관용 커버린 근면 세 글자인데 요건 두 글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골칫덩어리 기뻐함 기지 outside 끈기 너그러움을 너그럼 줄였죠. 할 수 있겠죠. 가사의 글자 수하고 여러분들이 미덕의 글자 수하고 똑같이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수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A4 용지에 셀러브리티 가사를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는 게 좋겠죠? 타이핑을 치든지 워드를 쳐서 그 밑에 그 가사 바로 밑에 한 줄 한 줄씩 가사 한 줄 쓰고 미덕 쓰고 가사 또 한 줄 쓰고 미덕 쓰고 이렇게 글자 수 맞춰 가지고 A4 용지에 반번호 이름 적고 그렇게 해서 제출할 수 있겠죠. 꼭 해주기 바랍니다. 자, 가사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죠. 근데 이 악보가 여러분 악보는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악보가 제대로 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사만 적어서 바로 그 밑에 미덕을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로병사의 비밀 여러분 팁이 알아요? 여기 우리 몸에 그 뭐죠? 아픈 곳이 신체에 아픈 곳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고치느냐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하고 나와서 소개해 주죠. 거기에서 이 긍정의 힘, 내가 감사하는 일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거를 선생님이 지금 한 10분 정도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보면은 여기 어떤 남자분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굉장히 난폭한 성격이었대요. 그래서 욕을 그냥 일상 언어로 하고 그래서 직장에서는 아랫사람들, 집에 와서는 가족들한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분이 그 직장에서 감사일기 또는 감사편지를 쓰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할 수 없이 그것을 쓰게 됐대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거를 스스로 3년 동안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직장도 너무 행복해졌고 가족도 굉장히 화목해졌대요. 이 영상을 한번 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일기라고 해서 뭐 그 거창한 게 아니고 매일 감사한 거 한 3가지 정도 적어보는 습관을 가지면은 정말 삶이 변할까? 여러분도 한번 각자 실험을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 이렇게 마치겠고요. 17주 동안 미덕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어줘서 감사하고 2학기 때 또 만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과제를 꼭 제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폴 밀스 교수는 지금도 꾸준히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작은 행동이 어떻게 커다란 행복의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되는 걸까요? The journaling, and particularly the gratitude, helps people to move away from that. And then over time, as the days and weeks went by, that small thing that they're grateful for, then it starts to grow. And then you can feel grateful for things that before you didn't feel grateful for or you were angry about. So there's some kind of transformation in our consciousness when we do this. 여기 감사일기를 통해 새 삶을 얻게 됐다고 말하는 또 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거제도의 한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서병수 씨. 그의 하루 역시 감사일기를 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아내가 배웅을 해줘서 고맙다. 또 출근할 때 통근버스를 타고 앉아서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는 회사에서 따뜻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른 새벽에 내가 출근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 거에 감사한다.
3년 전 우연히 시작한 감사일기 쓰기는 서병수라는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웃는 낯으로 아랫사람들을 다독이는 그의 모습을 3년 전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요. 항상 입에 욕이 달려있어요. 항상 욕이었고, 그 다음에 항상 술, 항상. 그 다음에 느낀 게 이제 권위의식. 항상 뭐 가정에서는 뭐 내가 왕이다 이런 거. 예전에는 주위에 온통 적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같은 동료고 거의 형제처럼 생각하고, 저 사람에게 뭔가를 시키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뭐 도와줄 일 없는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우와, 됐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건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어우, 시원해. 퇴근에 돌아온 서병수 씨를 몹시 기다렸다는 듯 온 가족이 반겨주는데요. 그러고 보니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상한 족자들이 눈에 띕니다. 이게 그동안 저희 가족들이 쓴 감사 족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동안 마음을 전한 흔적들이라는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가족 행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저희들은 감사 쓰는 게 이렇게 이벤트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어떤 행사 하실 때? 생일날, 예. 주로 생일날 이제 가족 구성원이 전체가 그 주인공한테 예. 다 적어주는 걸로 그렇게. 이 가족에게 감사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멋진 미소,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다 감사할 거리가 됩니다. 미처 벽에 걸지 못한 감사 편지들은 장롱 안에도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병수 씨도 처음에는 감사 편지를 쓰는 일이 어렵고 탐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그런 사내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몰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처음에는 그 교육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썼습니다. 솔직히 강제로 그걸 써야 잘 수 있다 그래 하니까 마지못해 썼거든요. 근데 적다 보니까 저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내면의 세계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나는 아내한테 상처만 주고 살았구나. 100가지가 넘게 나를 지켜주고 사랑해준 내 아내한테 나는 정말 나쁜 남자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땀 많은 신랑 손수건을 항상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멋지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믿을 것 하나 없는 나를 믿고 보따리 싸들고 우리 집에 들어와준 당신 감사합니다. 못된 망아지처럼 날뛰는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몇 시에 와요? 막 이런 거 회식한다든지 이러면 미리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전화 안 와서 제가 전화하면 왜 전화하는데 이러면서 폴드폰, 옛날에 폴드폰 있잖아요. 이게 탁 부숴버리고 그랬어요. 예. 거의 뭐 핸드폰 가게에서는 완전히 VVIP 고객이었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부셔버리고요. 예. 집어 던지고 예. 확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망치로 뚜시기도 하고 예. 그랬었습니다. 정말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정말 그렇게 성격이 좀 난폭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네, 거칠었고 예. 네, 진짜 욱하는 성질이 예.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면서 아이들의 모습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어둡고 위축돼 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누구보다 밝고 구김살 없는 아이들로 변했는데요. 남매 간의 우애, 부모님과의 관계가 남다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둘째 딸 진경이의 변화가 눈부신데요. 목소리도 작고 매사에 소극적이던 아이는 얼마 전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자신
자신감 있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아빠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거라니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냥 아빠가 보내주신 거 읽고 넘겼는데 나중에 계속 보내주시니까 저도 답장을 하게 되고 계속 쌓이니까 집안 분위기도 바꿔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작지만 아빠의 난폭함을 그냥 부드럽게 바꿔준 그냥 작은 마법 같아요. 저희 집 얘기하면 되게 부러워해요. 어떤 부분이요? 가족적 있는 것 같아요. 가족톡 있는 거 부러워하고 신기하고 아빠 재밌다고 엄마도 재밌다고 엄마 아빠 잘해주니까 좋겠다고 가족 집안 분위기 화목해서 좋겠다고 그랬어요. 감사의 마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힘을 직접 경험한 서병수 씨 가족. 이들은 행복의 비밀이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그 문을 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 인생뿐만 아니고 제 가족의 인생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확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 우리 자녀들을 보셔서 아시지만 확 달라졌습니다. 주변의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